안녕하십니까. 맘편한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치료의 좀 본질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제가 이제 요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자책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사소한 실수만 하더라도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보호자분들 얘기가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도울지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자폐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기 안에 이제 껍질에 갇혀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제 의도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이제 너만의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폐 치료관에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권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터슨이라는 분인데 이 자폐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로 번역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잘 번역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 원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폐에 대해서 평생을 바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자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의 껍질이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폐증을 치료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한테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폐적인 껍질이 있고 그 껍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템플 그랜딘이란 분인데 이분도 이제 사실은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운이 좋게 상당히 부유한 어떤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이분의 삶의 일대기가 이제 영화가 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어느 쪽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분이 자폐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나 이제 숨고 싶어하는 껍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이 언제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냐면 어떤 아주 좁은 공간에 자기 몸을 밀어넣고 압박되는 그때 상당히 편안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상황에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만의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울증이 됐든 예를 들면 조울증이 됐든 또 조현병이 되었든 자기 세계에 갇혀서 반복적으로 이제 자학을 하게 되거나 같은 생각에 빠져 있거나 스스로 이제 공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 때는 단순히 그냥 그 부분들에서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당장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인데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자기만이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요. 그 껍질 안에 있을 때 모든 화나 분노가 빠져나가지 않고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껍질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와서 2주나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약을 짓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약만 먹고 무슨 소용이냐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정신과 진료라는 것이 그 약만 먹고 끝나는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을 주고 사듯이 어떤 그런 물물 교환의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치료자와 환자분이 계속 눈맞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무한히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껍질이 깨지면서 자기 세계 속에 나와서 성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치료가 한참 안 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확 성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론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볼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분들만의 이론이 아니라 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년간 이 이론을 이해하고 또 적용해 가면서 어떤 한계들이 느껴질 때 치료적 관계 한계들이 느껴질 때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부분들은 아마 저의 어떤 치료를 하다가 또 환자나 보호자분들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상당히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할 때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견디시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이 껍질이 깨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호자분들로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못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만약에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하실 때 이게 언제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껍질이 깨어지고 나서 그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 역할이라는 것도 약을 주는 역할 이상에 매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지켜보고 또 그분이 자기 세계에서 부화해서 깨어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저희 맘편한 TV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껍질이 깨질 때까지 같이 치료해 나가면서 치료자분과 함께해서 이 부분들을 끝을 냈으면 그래서 그 성장해서 함께 눈 맞추고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자책이 끝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라는 것도 단순히 재활을 위한 재활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 맘편한 TV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워낙 이제 꿉꿉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항상 마음만큼 뽀송뽀송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